반갑습니다. 그루밍맨입니다. 참 관리하기 힘든 타입이죠. 지성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지성피부는 왜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지, 요 쉽지 않은 지성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놨거든요.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지성피부시라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 뾰루 지나놓고 여드름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요즘 할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 눌러주시면서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피부 관리가 어려운 원인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 원인을 먼저 알아보려면 지성피부의 종류와 특성, 이걸 알아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성피부는 크게 당기는 지성피부와 당기지 않는 지성피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당되는 특징으로는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지성피부니까요. 두 피부의 차이점이 생각보다 큽니다. 당기지 않는 지성피부의 경우에는 피부 자체는 건강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당기는 지성피부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 경우가 정말로 관리하기 힘든 경우인데요. 유수분 밸런스, pH 밸런스, 각질의 기능까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당기는 지성피부와 당기지 않는 지성피부의 관리법을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지 않는 지성피부, 얘네가 관리가 조금 더 쉽다 그랬죠.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비교적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고 pH 밸런스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잘 되어 있고 각질의 기능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부 자체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피지나 각질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트러블이 올라와서 좀 고생하실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문제를 겪고 계시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거겠죠?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주 1회 정도 각질 관리를 해주시고 젤 크림이나 젤 로션 같은 묽은 타입의 제품들로 피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욕심이 조금 더 난다고 하시면은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이 정도만 한 달 잡고 해보시면은 확연하게 트러블이 올라오는 빈도가 줄고 피부 상태는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당기는 피부입니다. 즉 수부지 타입이라고도 요즘 많이들 부르시죠. 이 피부에 문제가 3개가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수분 밸런스 깨져 있고요, pH 밸런스 깨져 있고요, 각질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번들거리기는 하는데 피부가 당기고 건조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건조하다고 아무거나 바르면 바로 트러블이 올라오죠. 또 pH 밸런스가 깨져 있다 보니까 좁쌀보다는 붉은 여드름이 쉽게 생기고 모낭염에 피부염 이런 것도 잘 생깁니다. 각질은 외부 물질을 막아주는 성벽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각질, 성벽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병균이나 다른 기타 물질들이 쉽게 피부 속으로 침투되게 되는 겁니다. 병균도 병균인데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나 알코올 이런 것들이 쉽게 피부에 들어오면서 뭐가 잘못 바르면 붉어지고 따갑고 이런 경우가 쉽게 나타나는 거고요. 진짜 너무 예민해갖고 열받아갖고 한 대 쭉 팍 때려보고 싶은데 이 때리면 내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너무 더 열받잖아, 맞죠?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꿀피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수분 밸런스 깨져 있다 그랬죠. 유수분 밸런스 잘 맞춰줘야 될 거고, pH 밸런스 깨져 있다 그랬죠. pH 밸런스 잘 잡아줘야 될 거고, 각질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각질 기능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죠. 이 3개만 보완해주시면 다시 건강한 피부로 돌아갈 수 있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나왔어요. 이제 디테일한 관리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수분 밸런스. 유수분 밸런스가 이 피부에 있는 유분이랑 수분의 밸런스를 얘기를 해요. 근데 수부지 피부들은 수분이 없어서 건조해도 유분은 유분대로 많으니까 불필요한 유분 공급은 지양하고 보습은 올려주면 되겠죠. 제가 1에서 3단계로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절별로, 개인 피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단계 전부 다 토너 크림에다가 욕심 있으시면 앰플 단계 하나 정도 추가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갈 거예요. 먼저 1단계 토너 발라주시고 젤 크림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토너랑 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서킨이랑 수분 젤만 발라주는 겁니다. 토너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줄 수 있는 거, 혹은 수분 공급이랑 진정 효과가 있는 거, 이런 두 종류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여드름 관리를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물 같은 타입의 진정 앰플을 토너와 젤 중간 단계에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보습은 해주면서 불필요한 유분 공급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2단계입니다. 토너는 전 단계와 같은 제품으로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크림은 좀 바꿔주시는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완전 꾸덕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유분감이 더 있는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욕심나서 사용하시는 앰플로는 히알루론산 앰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단계입니다. 스킨케어는 2단계랑 똑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2단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은 바르는 크림 있죠? 소량씩 들고 다니면서 일과 중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더 발라주시는 거예요. 손은 꼭 씻어주셔야 되고 가능하시면 물세안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폼 클렌징과 같은 클렌저 종류로 세안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분 제거하시겠답시고 세안을 자주 하는 거 그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물세안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손이라도 꼭 씻어주시고 얼굴에 더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에서 3단계 하실 때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각질 기능이 저하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은 굉장히 안전한 종류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알코올인지 뭐 방부제인지 뭐 자꾸 들어간다고, 이상한 게 자꾸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굳이 찾아보시기 귀찮으신 분들은 상품 태그나 고정 댓글에 있는 제품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거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찾지 않습니까? 제가 좀 변태라 가지고 성분 다 찾아가면서 확인한 제품들이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pH 밸런스입니다. 피부의 이상적인 pH는 약산성인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pH를 맞추고 싶다면은 세안할 때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지만 약산성 폼클만 사용했을 때 피지가 다 안 씻겨 나가가지고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바로 클렌징 워터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1차적으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 주시고 2차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주신 뒤에 바로 보습을 해주면은 이런 민감해진 수부지 피부들도 안전하게 노폐물이랑 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민감한 수부지 피부 형아애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이 이런 화장솜에다가 사용을 하시면은 피부에 마찰이 생기면서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이소에서 파는 펌핑 용기라든지 거품 용기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안전하게 세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제 센스 자랑을 조금 하자면은 제가 태그해둔 클렌징 워터는 펌핑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쳤다. 또 추가로 주의해 주시면 좋은 게 앞에서도 먼저 언급을 드렸지만 세안은 하루 2번 정도만 딱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개기름 싫다고 세안을 자주 하다 보면 pH 밸런스가 오히려 더 깨집니다. 3번 이상부터는 세안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피부는 더 약해진다는 거죠. 아침, 저녁 한 번씩 이렇게 2번만 세안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마지막으로 각질 기능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피부에서는 피지가 많아가지고 각질도 잘 쌓이는 편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얘네는 묵은 각질이라서 적당한 시기에 잘 탈락하는 게 좋아요. 근데 피지 때문에 엉겨붙어가지고 남아있는 거를 각질 제거를 해주면 오히려 피부에 더 좋은 거고요. 좋은 짓거리예요. 피부에 그게 좋은 짓거리야. 수부지님들 요즘 같은 환절기 되시거나 아니면 겨울에 허옇게 막 각질 올라오고 이러시잖아요. 그거 보기 싫어서 각질 제거를 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올라오는 각질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탈락해야 될 각질들이 아니고 수분이 부족해서 있어야 될 애들이 금방 그냥 벌써 나와버린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막 각질 제거까지 뻑 해버린다? 막 맨살 도려내는 기지 뭐. 환세히 피부 쌉장곱창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진짜로. 피부가 더 예민해지면서 트러블도 더 쉽게 나고 붉어지고 따갑고 난리 날 거예요. 각질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거. 이 부분은 1번 유수분 밸런스 잡는 법에서 알려드렸죠. 자, 여기까지 지성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의 수부지 피부가 주로 된 영상이었죠. 저번에 그 지성피부 관리법을 이미 찍어둬가지고 오늘은 약속대로 수부지 중심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성피부의 자세한 관리법이 좀 궁금하시면은 위에 카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내용대로만 잘 관리해 주시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피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피부과 쌩님한테 보여줘도 내 담당합니다, 진짜로.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피부를 관리하시다 보면은 참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죠. 그리고 이게 또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도 뭘 어떻게 해야 나한테 잘 맞는지 알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귀찮고 어려운 걸 제가 좀 대신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루밍 PT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봤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엔간한 슈퍼챗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